비트입니다. 오늘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재밌는 종이를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읽어보는 시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리액션을 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앞에 대본을 두고 읽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대본이 없이 그냥 읽고 제 리액션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건데, 보이시는 것처럼 과방위 지적사항에 대한 SKT 이행 보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SKT에서 해킹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SKT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죠. 보통 이런 거 역할을 하는 쪽을 국회 과방위라고 하는데, 과학통신 방송 관련된 어떤 현안을 다루거나 입법 활동을 하는 부서가 국회 과방위입니다. 그래서 그 과방위에서 SKT에 뭐라 막 지적을 하니까 이제 SKT에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국회 내부의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SKT 측에서 국회의원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서류이자 자료들이고요. 사실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아름아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 내용부터 일단 바로 해볼게요. 과방위가 뭐를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SKT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SKT가 해냈어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2,600개 티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정보는 티월드 매장에 대해서, 속칭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됐지만 판매점에 대해서는 모집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여튼 그런 점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열려 있습니다. 일단 이거 정도면은 전 잘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거, 유심 보호 서비스. 과방위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유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시키도록 해라. 왜냐면은 유심 보호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니까. 그래서 5월 8일 등록이 다 끝나길 기대한다라고 하니까 SKT에서 이건 잘했죠.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을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로밍을 제외한 전 고객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로밍 가입자나 취약계층 같은 우선 가입을 시행하겠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잘한 것 같아요. 역시 SKT 일을 잘하는군요. 믿음의 SKT. 자, 다음 걸 봅시다. 공항 유심 교체 지원. 네, 제가 실제로 이걸 겪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에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가보면은 출국장 내에 있는 SKT 유심 서비스, 유심 교체 서비스 하는 곳에 가면은 실제로 유심 교체를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그 즉시 교체가 가능하기는 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외국 나가야 될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아직 유심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심을 쓰시던가, 그게 기분이 나쁘다면은 공항의 출국장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튼 다음 거, 유심 포맷 도입. 과방위 지적사항에서는 유심 포맷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SKT도 뭐 이거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해서 5월 10일에 출시를 할 예정이래요. 여기까지가 과방위 지적사항에 대한 SKT 이행 보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지적사항 중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위약금 면제 해지. 보면은 위약금 면제 해지라고 하는 파트가 과방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SKT에 푸시가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라 라고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까 SKT가 거의 끝까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이야. 앞에는 지적을 했고 내가 이행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면제 해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SKT는 소비자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청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한테 SKT가 과연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로 위약금 해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문서를 통해서 되게 면면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아까 했던 얘기 요약해서 해주고 있고, 다음 거, 이게 본론이죠.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의견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라고 해서 이게 먼저 나와요.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약금 면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리적 근거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다면은 대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배임 이슈도 우려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견을 내놨지만 SKT가 판단하기에는 배임 이슈가 우려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부터가 재밌는데, 현재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인데 일단 하나부터 여러분들 보고서를 쓸 때 상사한테 이렇게 쓰면 혼나는 이유가, 현재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했죠. 제가 이 보고서를 딱 2장만 앞으로 넘겨볼게요. 과방위 지적사항에 대한 SKT의 이행 보고, 지적에 대해서 SKT가 이행을 했어요. 과방위가 유심 교체를 위해서 신규 가입 중단을 요구를 하니까 SKT에서 이행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발적 조치라는 말을 나만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자발적 조치라는 상황인가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멘트 읽어볼게요.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됨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나 혹은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뒤에 숨겨진 멘트를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인즉 SKT 입장에서는 위약금마저 없으면 소비자들이 나갈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구나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 썼겠죠. 다음 거 봅시다. 그래서 위약금이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번호 현황 가능성이 높으면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 원의 손실이 추정됨. 요거가 계산이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멘트는,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 멘트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어낸 걸까? 아니면 계산기를 돌려본 걸까? 통계를 내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만큼 실제로 계산기를 돌려봤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거. 이 멘트가 웃긴데, 자칫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협박이죠. 철학적인 면제 중에 어떤 명제가 진실이라면 대우 명제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배운 적 있죠? 철학 문제로 보면은. 그러면 이 문장을 if 문장으로 대우를 바꾸면, 국가 사업자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해지하면 안 된다가 대우 명제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는 말뜻을 바꿔서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내가 국가 통신자로서 책무를 다하려면 위약금 면제를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되게 강력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경위서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이렇게 했다면, 저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 대우 명제를 한번 다시 말해봐요. 나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왜 다들 경험이 있나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멘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멘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회 전반의 신뢰와 시장 질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음이에요. 뭐 이거는 현재까지 나온 사례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줍시다. 넘어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없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향후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그러니까 이게 SKT가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SKT가 국회의원들한테 저희 고객들은요 라고 하고 말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되게 뭐랄까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사람들이 많아진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멘트가 기가 막힌데,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우선 바꾸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번호 이동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진짜 제가 사실 여기까지만 썼죠? 그럼 저 이거 카메라도 안 켰어요. 이런 걸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속칭 이익단체로서, 기업은 이익단체잖아요. 이익단체로서 국회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여지의 영역이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들한테 이거 의원 여러분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 읍소를 할 때 이익단체가 이런 멘트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우선 바꾸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번호 시장, 야, 이거는 아니지. 원두 처리하고 기술 처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진상 고객의 문제입니다까지거든요. 근데 그 뒤에 문장은, 그 뒤에 여기서부터는 SKT의 소중한 고객이 우선 바꾸고자 하는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예비 대상이라는 결과를 준 거죠. 기업이 지금 평범한 소비자를 분위기에 이끌리는 줏대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례분별 못하는 사람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것도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난 이거를 볼 때마다 사실 소비자가 지금 바꾸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리 주체인 통신사가 보안 관리도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웃으면서 넘어가. 이게 좀 하소연 잘했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사람 욱하게 하는 심리가 있죠. 이동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이거는 근데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조금 아시죠? 이게 되면은 판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면제에서 고객이 가잖아요. 회선이 사라지잖아. 그러면 속칭 성지 운영하던 업체들은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판매점에서 SKT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 왜냐면 리베이트 금액을 받았는데 고객이 먼저 탈출한 거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이슈긴 하지만은 판매점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 시 고객이 나갔을 경우에 SKT가 리베이트 금액 내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판매점 망해. 그래서 실제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판매점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책임이나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SKT가 윤리적으로, 기업 윤리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속칭 식구죠, 대리점이나 판매점들과도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 전반에 걸쳐서 SKT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종합하면 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 고객들은 휩쓸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SKT가 정말로 위약금 면제가 회사의 미래와 앞날에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 왠지 알아요? 문서가 하나 더 있다? 그냥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다른 문서예요. 이것도 아마 국회 측에 넘어간 어떤 설명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 위약금 면제 해지 의견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고 더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되게 더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자, 이용자 간 형평성 이슈, 계약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해지 고객 사이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23개월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남았으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계약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해지 고객 사이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발생이죠. 근데 저는 항상 이 논리 구조가, 이 SKT 측이 제출한 자료의 논리 구조가 위약금이 없는 고객은 추가적인 혜택 지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은 약간 침소봉대의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 그리고 애당초 국회에서 SKT에 요청했던 거는 야, 너 더 내놔가 아니라 약관에 의거한 대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SKT는 문제 상황을 가중시키는, 정확히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정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소비자를 뭘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마치 이거는 앞선 SKT가 발표했던 내용과 되게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죠. SKT의 해킹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침소봉대하지 말라라고 SKT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 정도의 논리로 엄밀하게 접근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적은 논리도 사실은 엄밀성에서는 틀린 거지. 왜냐하면 고객은 추가적인 혜택을 지급하는 거를 고객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화된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갖고 이 이야기를 말하지도 않았어. 이거는 SKT가 앞서 생각하거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때리는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먼저 봅시다. 어르신, 장애인 등은 소외될 우려도 존재. 잠깐만요.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소외될 우려가 있으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내비두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넘어갑시다. 한편 SK에 남아있는 고객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위약금이 있는 고객이 위약금에 해당하는 별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가정이야. 싹 다 가정이야. 위약금에 해당하는 별도 보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음.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의사나 그런 집단적인 의견이 발현된 적이 있나요? 위약금 변제는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위약금을 상응하려는 혜택을 제공하려는 차원으로 확산 우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약금을 면제하고 나한테 위약금을 달라가 아니라 내가 위약금 때문에 SK에서 다른 곳으로 번호 이동을 못 하겠으니 위약금을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약금만큼의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소비자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너를 떠나고 싶을 뿐. 오케이? 그리고 여기 그 기가 막힌 멘트가 나온다. 이거 내가 읽어줄게.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객 또는 아까랑 똑같은 문장인데 다음이 재밌어. 우선 바꾸고 보자는 여론에 휩쓸려 번호 이동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심지어 영어야. 이거 왜 영어 쓰신 거예요? 다음 거. 고객이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한 이후 단말기를 중고로 대파할 경우 수십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이제 고객을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에다가 대팔렘 취급하는. 웃기려고 한 거면 진짜 잘했다. 예시 너무 웃긴데. 예시. 아이폰과 같은 고가 단말의 경우 중고로 네, 갤럭시 의문의 억가를 당하고 있죠. 중고로 40에서 8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지금 SKT가 말하는 이 논리의 전부는 그저 저는 고객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저희 고객은 번호이동 엑소더스에 쉽사리 편승할 수 있는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들이자 위약금을 면제받고 단말기로 중고로 되파는 되팔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는. 그러니까 위약금 면제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이 글이 읽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테스트 돌려봤는데 국회의원분들 수조원 피해 발생하는 거 맞거든요. 그럼 저희 진짜 현금 가용력 떨어져요. 진짜 힘들어요. 좀만 봐주십시오. 내가 경영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좀 열받지만 국민들이 이해는 하지 않겠어요? 난 거기까지만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줄 수 있을 것 같아. 책임을 지고 과징금도 내야 되고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그 집단 소송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지만 위약금 면제로 기업 자체가 휘청거린다면은 당신들이 이런 의견서를 낼 수도 있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끄덕어줄 수 있어요. 지금 SKT가 해킹 이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고객님들한테 믿어달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메시지가
믿어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고객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저도 고객이긴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너무 재밌는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한테는 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뜻이 아니라 좀 더 앓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모아놓은 문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식 이 의견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식 의견이잖아요. SKT가 국회의원한테 보낸 공식 의견에서 이렇게 고객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존재이자 휩쓸리는 사람이자 되팔렘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해킹 사건 그 자체보다 이게 더 실망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열렬히 웃으면서 또 화도 냈지만 좀 씁쓸해요. 친숙한 회사잖아요, SKT는. 우리나라의 40%가 고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연을 맺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신들의 고객을 속칭 평가절하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공식 문서에 적는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어요. 제가 좀 재미의 기준이 남다르긴 합니다. 저는 이게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위기의 상황에 급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자기네들도 할 말 안 할 말을 못하고 다 한 것 같다 정도로 문제를 닫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면제할 경우 소비자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우선 바꾸고 보자는 여론이 휩쓸려 번호 이동 엑소더스에 편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명언이다, 명언. 번호 이동 엑소더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SKT의 재미있는 문서, 전 사실이 아닐 거, 저는 이게 본심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본심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재밌는 문서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 참고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SKT 관련된 후속 콘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한번 제가 커뮤니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 같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보니까, 이걸 아침에 봤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뻣뻣하게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